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뉴저지를 중심으로 대금 불고 그리고 단소 가르치고 치타대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대금 연주자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국악을 시작을 했던 거는 친척 중에 뭐 이거를 했던 사람도 없고요. 전혀 이거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어린이 신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저희 중학교 국악중학교 광고가 실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학교가 있네라는 호기심에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근데 찬찬히 읽어보니까 뭐 국비장학생회, 뭐 기숙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혹해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엄청난 반대를 했었죠. 왜 그런 거를 하냐. 그때 당시만 해도 국악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았을 때예요. 제가 우겨서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시험을 보게 됐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금도 재밌지만 뭐 장구치고 뭐 사물놀이하고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냥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계속 해도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전공을 하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국악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 그럴까? 이거는 모든 국악인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음악이, 저한테는 국악이 약간 종교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 좋은 걸 왜 사람들이 몰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력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저는 음악은 언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엄마 아빠를 먼저 하지 마더 파더를 먼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독 음악만큼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먼저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음악이 있는데, 음악 하면은 서양 음악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악을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겠다는 너무 좀 거창한 말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공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국악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 좀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겨요. 우리의 국악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이렇게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피가 당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국악은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들어도 물론 좋지만 직접 하는 거거든요. 직접 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직접 단소도 불어보고 장구도 쳐보고 이래야 그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 재밌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걸 많이 권해주고,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국악하면 한 해의 음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진 그 부위가 코끼리의 전부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국악에는 어마어마한 장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고 했을 때 한이 서린 음악을 연주하진 않아요. 민요는 어때요? 신나잖아요. 사물놀이 같은 거 들으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심청가 너무 슬퍼요. 그런 슬픈 그 장르들이 있는 거고, 반면에 좀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장르들도 있는 거고, 실제로 연주를 하면은 정말 저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땅에서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랑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뭐를 해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이면 안 되니까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죠.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것들은 촌스러운 거야. 우리 음악의 그런 소중함이라든가 중요성이 많이 반감이 됐어요. 전통 음악을 교육받지 못했던 세대가 꽤 길게 이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5대5로 가르쳐요.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단소나 뭐 장구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또 음악 선생님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국악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국악은 좀 잘 모르겠고 재미가 없고, 그런 인식을 어떻게 보면 바꿔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게, 대금이라는 악기를 이렇게 딱 메고 지하철을 타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낚시하냐고. 이게 낚싯대를 담는 그 가방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발끈하죠. 국악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대뜸 뭐라 그러면 그럼 창 하겠네? 노래 불러봐. 어린 마음에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게 이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우리 음악을 잘 모르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음악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더 사명감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전통음악을 공부하는 학교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음악 교과서를 봐도 가야금, 검은고가 막 잘못 들어가 있고, 뭔가 설명이 좀 잘못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도 그게 교과서에서 제대로 안 들어가 있던 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좀 더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다. 내가 가르친 거를 이 사람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진로가 그렇게 좀 정해져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객기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성균관대학교 국악동아리를 가르치는 사부라 그러죠. 사부가 이대에서 왔었어요. 근데 이대에서 그 가르쳤던 사부가 저랑 이제 친했던 이제 해금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와서 시드니에 가서 우리 악기로 응원을 해보자, 같이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제 저는 공연팀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공연 레파토리라든가 강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동아리 회장이었던 분은 자금을 모으러 이제 다닌 거죠. 기업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오케이 하는 데보다는 거절하는 데가 더 많았겠죠. 근데 계속 트라이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립국악원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받았고요. 비행기표라든가 아니면은 악기 지원, 기업을 통해서도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드니에 도착해서는 저희가 가져갔던 돈으로 이제 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생활비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이제 놀러 카지노를 잠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돈을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딴 돈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좀 그나마 편안하게 생활을 했었던. 나중에 이제 기업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제 무사히 그 활동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드니에서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었어요. 그 국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관현악단의 단원이 되는 것, 연주자가 되는 것, 이게 제1 목표란 말이죠. 저 역시 그랬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교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 악기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그럼 누가 가르쳐야 되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전공을 했던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난 나중에 이런 쪽 일을 해야겠다. 진로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제가 생각했던 진로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외에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쪽의 일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드니를 다녀와서 해외를 나가야겠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군대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군대를 해결해야 내가 왜 해외를 나가든지 말든지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었던 게 취타대인 거예요. 한국에 이제 취타대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국방부에 하나가 있었고 육군에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육군 군악대를 나왔는데 그렇게 취타대를 경험을 해보면서 저는 또 이제 해외 쪽으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게 너무 해외에서 잘 먹힐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악기도 다양하고 그리고 교민 취타대가 운영이 되면 너무 멋있겠다. 군대에서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제대를 했는데 바로 가고 싶은 생각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바로 가지 못할 만한 좀 사정이 이제 생겨서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국립국악원의 공연 기획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라는 그런 벽에 막혀서 말 그대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워킹 푸어라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히 돈을 버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이제 했죠.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거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못 바꾸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심을 하고 이제 국악원을 나오게 됐죠. 마침 미국으로 공연을 가는 공연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너 같이 갈래? 라고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그 전까지는 제가 나가고 싶어도 제안도 없었지만 손에 잡고 있는 게 많아서 못 나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손에 잡은 게 없이 다 손을 놓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홀가분해진 거예요. 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될 팔짱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침 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그 공연단에 속해서 미국이란 땅을 처음 밟게 돼요. 그 공연단에 속해서 미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다시 또 한국에 돌아가면은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잡아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2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중국 사업이 떠요. 중국에서 중국 조선족 학교 교사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한국의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해동포재단에서 그런 사업이 뜨는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중국을 이제 가게 돼요. 예전에 이제 만주 땅 있죠.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땅, 거기가 이제 동북상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우리의 동포들,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3년 반을 있었는데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이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었던 거고,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생긴 게 중국에서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풍경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압록강도 가보고 천지도 가보고 두만강도 가봤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그걸 반대쪽에서 보는 게 버킷리스트예요. 중국 쪽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보는데 나무가 없어요. 산에 민둥산이. 그러니까 연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베어놓으니까 굉장히 막 이쪽은 밤에도 막 조명도 막 엄청 네온사인에 해서 화려한 그런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막 민둥산에다가 그런 걸 보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통일이 돼서 반대쪽에서 이거를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가 생겼죠. 그래서 중국 사업은 저한테 그런 의미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국 사업을 계속 하던 중에 그 저랑 군대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타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 시카고라는 데에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시카고의 그 단체의 대표한테 소개를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과 그 시카고의 그 대표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시카고로 가게 됐죠. 거기 대표님이 이런 그 풍물 쪽으로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분이셨고 글로벌 풍물 인스티튜트라 그래서 풍물 단체가 있었어요. 이분도 본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한국에서 전공한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와서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강습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없어요. 풍물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라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좀 이제 기악 쪽으로도 확장을 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는 딱 3가지였어요. 일단 단소 앙상블, 그리고 이제 기악 앙상블, 취타대. 이렇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5년 살면서 그 목표를 다 이뤄냈어요. 정말 같이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랑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정말 잘 만들어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Welcome to the Chicago Thanksgiving Day Parade. Happy Thanksgiving, everyone. I'm Jen Lilly here with my co-host, Jesse Hutch. Good morning. All right, and we are kicking things off this morning is the Korean Performing Arts Institute of Chicago,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Korean traditional arts. So incredible. I'm willing to take some classes. I think it's incredible. 조금씩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애초에 제가 미국을 넘어왔을 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다양한 지역에 이런 국악을 알리는 사명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지역도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고 내가 손을 떼도 잘 굴러가겠구나.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리고 뭔가 좀 보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한편으로는 시카고에서 저를 도와줬던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분명히 있죠. 근데 더 많은 곳에서 이거를 좀 알리고 제가 새로운 그런 길을 개척해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일이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기반을 닦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안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도전하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동부에 또 많은 또 한국 분들이 계시고 많은 동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게 좀 그래서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제가 3월에 왔거든요. 작년 3월에 딱 1년 됐어요.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곳에서도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타대에 대해서 그 홍보를 할 때 어떤 문구를 썼냐면은 휴가의 대취타를 아는 척은 해야겠소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BTS 멤버 중에 슈가라는 멤버가 대치타라는 곡을 발매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치타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대치타라는 음악을 냈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야, 대치타가 뭐야? 이런 음악이 나왔어. 근데 알아야지 대답을 해주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잘 몰라요. 아리랑은 중국의 문화재예요. 중국의 국가 문화재예요. 아리랑이. 가야금도 중국의 국가 문화재예요. 전통 혼례도 중국의 문화재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게 중국의 문화재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네 소수민족의 문화, 곧 중국의 문화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중국의 조선족의 문화도 결국엔 중국의 문화로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아리랑을 이제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그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리랑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등재를 했어요. 원래는 정선 아리랑만 등재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리랑이라는 것들이 포함된 모든 곡이 등재가 됐는데 아리랑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리랑은 60여 종이 있어요. 아리랑 중에 이제 3대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3대 아리랑이 뭐뭐 있을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그러면 밀양 아리랑은 어떻게 부를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밀양 아리랑이라고 들어는 봤는데 뭔진 몰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리랑을 뺏겼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분노하겠죠.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날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강원도 금강산 12,000공 8만 구암자 유정사 법당기에 칠성단 도두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스타리어를 놓음에 장사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문화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뭐예요?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갖고 있고 굉장히 그 소중한 걸 갖고 있는데도 잘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해외에서는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고, 야, 우리 건 중요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라고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반감이 생겨요. 야, 그게 우리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활국악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정말 우리가 취미로 악기를 요즘에 이제 반려악기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국악기도 좀 반려악기 이런 식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재밌는 곡들을 불면서 좀 취미 삼아 즐기는 그런 인구들이 좀 많아지면 그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국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죠. 냉정하게 봤을 때 한 1%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서 에센셜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코비드 때 느낀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끊는 건 이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는 데 있어서. 그동안 국악을 모른다고 해서 이민사회에 문제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쪽 일을 선택을 했냐. 지금이라도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정말 끊어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아이덴티티는 한국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아리랑을 몰라. 한국 악기를 몰라. 그런데 뺏기면 분노한다. 이것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좀 이런 교육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악기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악기를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어, 제가 가르치는 곡에 대해서는 제목을 꼭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사리 끈차라는 곡을 가르쳐주면서 고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강강술래에 들어가는 곡이에요. 강강술래가 여러 가지 놀이곡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곡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강강술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강강술래는 어디로 이어지냐? 이제 임진왜라는 데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제 강강술래를 하면서 뭔가 좀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문화, 역사까지 가르치게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는 씨를 뿌리면서 알려야 되지 않나. 아이폰에 보면은 게러지 밴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음악을 막 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중국 악기랑 일본 악기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한국 악기는 없어요. 정말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음악 그런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음악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써보면 그런 가상악기라고 하잖아요. 미디 이런 것들. 정말 중국 악기랑 그 일본 악기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악기는 제대로 구현된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 장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디폴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가야 될 길이 먼 게 현실이죠. 만약에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은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선택의 기준을 내가 후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답이 좀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일은 구실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진리인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무슨 일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도 막 자꾸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에 나오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제가.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뭐 이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것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게. 의외로 답은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국악원을 그만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후회 안 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불안정한 사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정말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 후회를 안 했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선택이 쉬웠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거를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전히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까 이제 워킹 푸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안정된 삶을 살아보니까 뭐 그 삶도 뭐 그렇게 뭐 저한테 그렇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국악원을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했을 때 그때 오히려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힘들어지죠. 힘들고 뭐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막 풍족하게 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입에 풀칠은 살고는 있고 집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모님한테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돈을 벌 것 같았으면 국악을 선택을 안 했을 거라고. 워낙에 이쪽 그 장르가 뭐 그렇게 메이저 장르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장르는 아니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만큼 저는 이쪽 장르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부와 명예 이런 것까지 다 누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진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일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근데 저는 돈을 벌려면 내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걸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걸로 돈을 벌어야죠. 저는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주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쪽을 생각을 해보니까 난 가르치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뭘 좋아하느냐, 나는 뭘 잘하느냐.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다 보니까 나는 내가 냉정하게 말해서 연주로는 내가 탑이 아니야. 연주로 탑이었으면 제가 군대를 안 갔어요. 근데 가르치는 거는 누구랑 붙어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을 많이 그런 쪽으로 잡았던 것 같고 제 스스로도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국악은 저한테는 종교 같은 거예요. 정말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요. 맹목적으로 좋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이제 사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구 안전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극장이라는 데에서 우리 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근데 막 장구를 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막 박수 유도를 한 것도 아닌데 막 박수가 나와요. 우리가 치는 거에 맞춰서 박수가 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속에서 뜨거운 게 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와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반 미쳐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데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더 열광하는 거죠.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은 그 무대를 잊지 못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도 저는 음악을 다 좋아해요. 음악을 다 좋아하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장르가 조금 더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당위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당위성도 있고 좀 이게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음악을 좀 아끼고 소중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선입견에 차서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터부시 돼야 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고 아껴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약간 종교를 전파하고 전도하듯이 좀 그런 식으로 국악을 좀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립국악원에서 종묘제리학이라는 음악으로 그 유럽에 공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분 정도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걸. 왜냐? 솔직히 그런 거에 관심을 들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현대 사회가. 근데 지금 이제 K-팝이 굉장한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잖아요. 누구도 그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보면 뭐 농담 삼아서 나중에는 아카데미상에서 뭐 상을 받겠어, 뭐 그래미상 가서 뭐를 하겠어. 농담 삼아서 그렇게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라는 거죠. 한국의 전통 문화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계화 시킨다? 이거는 조금 말의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잘 보존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급선무다.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것을 아끼고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서 뭔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뭔데 그렇게 아끼고 있는 거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도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계인들의 관심도 어떻게 보면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순리대로 풀어간다면 전 세계에서도 국악을 같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갈 길은 멀죠, 당연히.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단계를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되게 믿는 편인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역별로 치타들을 만들고 싶어요. 뉴욕, 보스턴, DC, 필라델피아 다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마다 다 치타들을 하나씩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여! 그러면은 딱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 동부 연합 치타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교민 사회에서 뭔가 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뭔가 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런 멜팅팟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타대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모든 문화들을,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악기도 어려운 악기부터 쉬운 악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교민사회에서 좀 선보이고 싶은 그런 거고, 실제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보여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부 쪽에서도 그게 좀 가능한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꼭 서보고 싶은 무대 중에 하나는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땡스기빙 퍼레이드는 해봤으니까 뉴욕의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꼭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약간 넘기 좀 버거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버거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스스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싶은 게 제 뉴욕에 대한 그런 감상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뉴욕을 막상 오면 좀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고 약간,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렇게 뉴욕이 생각이 나요. 다른 데 있으면 되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뉴욕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징성, 대표성. 뉴욕을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 전 미 지역을 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부도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동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좀 활성화가 된다면, 나중에 이제 서부까지 이렇게 확장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대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목표는 이루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시장 자체를 그냥 한국에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을 컵에 따라져 있는 물을 봤을 때 요거밖에 안 남았네 이거랑 요거는 남았네 약간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다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 국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한다 이거는 솔직히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시장을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후배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좀 더 다양한 시장이 있으니까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남기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저 스스로도 야 그래 아직 우리가 안 가르치는 사람이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임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더 많은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되거든요.